여러분 안녕, 르단쌤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진짜 며칠 후면요 바로 이제 또 새학기 개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이 좀 가득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이제 새학년, 새학기 넘어갈 때 조금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좀 기대되는 마음. 또 내가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이번 1년 이번 반에서 또 어떻게 펼쳐질까? 특히 이제 예비 중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란 어떤 곳일까? 교복 입고 매일 학교에 간다니 등등등 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는 최고학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마음도 들 것이고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이제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또 준비한 만큼 분명히 성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좀 믿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스로가 진짜 자신을 믿어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컨텐츠는요 바로 카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에 단체 카톡이 있어요? 아마 이제 단톡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새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빠빠이 하면서 이 방이 폭발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받게 되면요. 또 새로운 반에 들어가잖아요. 그 반에서 단톡을 만들 확률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공지라든지 뭐 반의 공지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냥 단톡에다가 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투지폰 쓰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들, 엄마가 스마트폰 안 사주는 친구들 있잖아. 공부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단톡을 내가 못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자꾸만 내가 모르는 단톡방 얘기를 다음날 자꾸 애들이 막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소외감이 느껴지잖아.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르나쌤 제가 카톡이 없는데 학교 여자 단톡방, 전체 단톡방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르나쌤 말대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엄마한테 말하려고 해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입에서 카톡 좀 깔아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이 루비한테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자세하게 달아주기는 했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선생님은 카톡 단톡방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 진짜. 선생님도 뭐 여러 군데 좀 단톡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무조건 무음입니다. 그거 여러분 소리로 해놓고 어떻게 공부를 하죠? 선생님은 이제 막 강의 준비하고 강의 연구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의미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단톡방에서 솔직히 하잖아. 그러니까 막 단톡방에는 막 기본적으로 10명, 20명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씩만 보태도 계속 카톡 이렇게 오잖아. 그거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일에 집중을 합니까? 어떻게 공부에 집중을 하죠? 더군다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막 단톡에 한 48개 정도 와 있어. 아니면 또 뭐 23개 정도 와 있어. 뭐 되게 심하게는 막 105개 와 있어. 막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단톡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여러 가지 주제가 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막 피드백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내 집중도에서 진짜 되게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뭔가 파괴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나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톡을 이거 보고 있으면은
내 일상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느낌이야. 내 리듬을 빼앗겨.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단톡방에 있는 그 카톡 읽는 거 싫어하고요. 그걸 잘 안 읽어. 그래서 선생님은 막 단톡에 있는 공지 이런 거 잘 몰라. 아니 뭐 중요한 거면 여러분 얘기해 주더라고. 막 아니면 공지로 올라가 있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도 이제 단톡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이 단톡 정말 쥐약 같은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만의 공지, 학교의 공지 이런 것들이 자꾸 단톡에 올라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 루비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지금 카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그 단톡방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니까 다음날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 여러분의 아마 미래이기도 하죠. 나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아씨 애들이 다 단톡방에 있던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 단톡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입을 열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물꼬를 틀어주면요, 자기가 말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거든. 막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MBTI에서 E로 시작하는 친구들, 선생님도 사실 E로 시작하긴 하는데,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물꼬, 토픽을 딱 터주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얘가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되게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단톡방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왜 뭔데? 야, 어제 무슨 얘기했어? 궁금해 죽겠어. 뭔데? 뭐 얘기해줘.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여러분 다가가야지. 어제 무슨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좀 무섭거든. 야, 뭔데? 궁금해 죽겠어.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카톡 못하잖아. 왜?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다가가는 게 그 친구들이 그냥 말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좀 다가가서 야, 무슨 얘기인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MBTI의 성향이 E가 아니라 I다. 그런 식으로 능글맞게 갈 수가 없고, 오히려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소외감 느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꼭 카톡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사줄까? 사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안 사줄 것 같거든? 뭐랄까, 좀 이유가 빈약하달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카톡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톡을 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이, 너희들 집에 컴퓨터 있지? 컴퓨터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줌 수업을 하려고 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뭐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하여튼가 PC가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PC 카톡을 하나 깔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PC 카톡을 하나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만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시면, 엄마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 뭐 공기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카톡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라면 생각을 할 것 같거든. 내가 지금 공지를 읽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애들에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엄마도 사실 마음이 되게 아픈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기는 솔직히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남는 공기계 같은 것들이 하나 있을 거야. 아니면 공기계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 그런 데다가 이제 카톡을 하나 여러분의 계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정을 PC 카톡에 옮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공기계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쉴 때 그 단톡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PC 카톡을 통해서 내가 확인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딜이 들어가면요, 엄마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멘탈 싸움이야.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요,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도 얼마나 많은데. 스마트폰 안 쓰고 그냥 보통 투지폰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단톡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거든. 왜냐면 정말 중요한 공지라고 한다면 이 반에 모든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카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들은 학교에서 얘기를 하지 단톡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공지 같은 경우는 문자로 오든가 하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보통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시지, 솔직히 카톡 단톡방에서는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 또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오그라들지만 내 인생의 주체가 나잖아. 그치? 내가 내 인생의 CEO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단톡 같은 것들 막 애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 자꾸 멘탈이 이렇게 이 바람에 휘날리듯 갈대처럼 여러분 자꾸만 영향을 받으시면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 이 영향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신경을 어떻게 안 써요? 신경이 써지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멘탈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멘탈 관리, 멘탈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냥 카톡 단톡방의 얘기가 아니라 비단 여러분 알잖아요. 또 새학기, 새학년 되면요. 누군가는 날 싫어한다?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합니까? 누군가는 날 싫어해. 그게 여러분 진짜 인지상정이야,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20명, 30명씩 모여 있으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막 하나하나에 막 멘탈 흔들리고 그러면요. 내가 내 주체로 못 산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비단 이런 단톡 카톡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다 쳐내세요. 이 쳐낸다라고 하는 거는 손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야. 모두가 날 좋아할 순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만 하는 인싸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성취하니 그런 여러분 새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요 3월입니다. 아유 우리 방학 때 계획한 것들 많이 있었을 텐데 좀 잘 성취했던 그런 겨울방학 봄방학이 됐기를 바라고요. 남은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 새학기 준비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